임용 2차 수업 실현을 처음 준비하신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최종에서 2번 정도 떨어진 후에야 대략적인 방향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어 임용 2차 수업 실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2차 수업 실현을 준비하며 포인트를 잡아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먼저 기출문제를 살펴보며 어느 영역, 어느 학년에서 출제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기출문제의 발문을 바탕으로 수업 실현 준비를 하며 무엇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수업 실현에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2013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기출문제의 영역 그리고 학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출제된 영역을 생각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문법을 제외한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같은 영역이 연속으로 나온 적은 없다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출제된 학년을 보면 2016학년도까지는 주로 중학교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2017학년도부터는 대부분 고등학교 내용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준비를 시작하면 모든 내용을 수업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용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2018학년도까지는 중학교 천재노 교과서를 많이 봤었습니다. 최근 경향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고등학교 내용을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실현 문제 조건의 유형을 분류하여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정리한 내용은 수업 실현 구상 때 주어지는 조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복기에 의존한 거라 실제 내용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실현 조건의 유형을 어떤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 필요한 것과 자료를 분석하거나 활동을 구상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학년도 수업 실현 문제의 조건 중에서 작품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하는 시범을 보이는 것은 작품을 분석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조건 중에서 가치를 평가하며 읽는 활동의 의의를 설명하는 것은 내용 즉 지식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22학년도도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쓰기 맥락 분석의 중요성 설명하는 것은 지식의 측면이라 볼 수 있고 자료의 쓰기 맥락 분석하는 것은 기능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시험들도 살펴봤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지식을 활용하여 자료나 작품을 분석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과서를 공부하며 특정 자료나 작품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상하고 그 자료나 작품들을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보통 수업 실현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실현하라고 합니다. 2016학년도까지는 동기유발과 전개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7학년도부터는 2019학년도를 제외하면 동기유발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전개일과 전개이의 두 부분을 실현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인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연도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였는데 2016학년도까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흔히 말하는 2012 개정 교육과정까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시험에 반영되었죠. 이번 시험인 2024학년도 시험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반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문제는 어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나올 것인가? 에 대해서는 올해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2017학년도 시험을 통해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학년도 시험은
2016학년도 시험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험 범위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와 유사한 상황이었죠. 기존의 2009 교육과정, 흔히 말하는 2012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던 시기입니다. 2017학년도 수업 실현 문제의 핵심 요소를 보면 쓰기 맥락 고려에 계획하고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조직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선명하게 담고 있는 성취 기준을 찾아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없습니다. 2017학년도 문제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0-국 3-4는 고쳐쓰기와 쓰기 맥락에 초점이 있어 2017학년도 기출문제의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 과정을 다 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2017학년도 기출문제는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여 출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학년도 이전의 2016학년도, 2015학년도 문제를 보면 기존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2016학년도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핵심 요소가 갈등 파악과 인물의 대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성취 기준에 명확히 있습니다. 2015학년도도 이와 같습니다. 2017학년도 이후의 기출문제도 2019학년도를 제외하면 기출된 내용에 대한 성취 기준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올해 수업 실현 문제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제하거나 2017학년도처럼 성취 기준을 재구성해서 출제할 수 있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법을 제외한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 둘째, 같은 영역이 연속으로 나온 적은 없었다. 셋째, 최근 고등학교 내용, 특히 국어에서 많이 출제되었다. 넷째,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료와 작품을 분석하고 수업을 구상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개일과 전개일을 실현하는 문제가 최근에 출제되고 있다. 일곱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여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상으로 영상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업 실현을 준비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